자,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서 브랜드 블로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브랜드 블로그는 뭐냐면은,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같이 쓰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나중에 없어져야 채널이기도 하지만, 네이버 포스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콘텐츠 전문가가 모여있는 네이버 포스트가 지금 나와 있죠. 이 채널은 4월 달에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쓸만해요. 왜냐면은 네이버 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글이 뜨고 어떤 글이 이제 이슈가 되는지 갖다가 얘네들이 이걸 정리를 해줍니다. 보이시죠? 여기 실시간이라고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 실시간으로 나온 글이보다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글이 뭐 자동차 뭐 이렇게 이벤트, 전재산,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포츠, 돈, 그다음에 건강, 의학, 경제, 비즈니스. 자, 여기 이 채널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어떤 채널이죠? 딱 봤을 때 이 10개, 9개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 경제 이 비즈니스. 맞아요. 왜 경제 비즈니스일까요, 그러면은? 왜 경제 비즈니스일까요? 어제 말한 그 IT 그거예요? 그냥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건데, 이건 배수재거리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실까요?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맨 위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연예인들이 뭐라 하죠? 무언가를 샀을 때, 무언가를 샀을 때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보다는 상가, 상가보다는 이제 그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사서 가치를 판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IT 비즈니스도 있겠지만은 경제 비즈니스랑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있었던 건강의학 쪽이 있죠. 건강의학 쪽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건강 쪽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의학 쪽이랑 다이어트 그리고 뷰티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이 어떻다? 가장 많은 돈이 되는 분야입니다. 오케이. 건강 쪽은 또 이런 것도 되겠죠. 의료, 그리고 성형, 피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이어트,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 외에도 뭐 한의원, 그리고 뭐 헬스, 그리고 뭐 운동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분야들이 어떤 거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돈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좀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딱 클릭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뭐라고 나오죠? 5만 명이 읽음이라고 나와 있죠? 네. 블로그는 사람들이 글을 쓴 거에 대한 카운팅이 안 나옵니다. 자기밖에 못 봐요, 방문자는. 근데 이 글은 어떻죠? 네이버 포스트는 사람들이 몇 명 읽었다는 게 나옵니다. 전재산 6억 원 상가를 결혼 아들에게 물려준 노인의 최후, 뭔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통제력을 지키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고 나오죠? 그다음 밑에다 뭐 하나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은 광고. 어쨌든 광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글로 사람들을 땡긴 다음에 마지막에 무언가 액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끔 보다 보면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게 있겠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중간에 나온 이 광고 있죠? 이게 뭐죠? 구글이 아니라 이게 뭐죠? 애드포스트라는 광고입니다. 애드포스트. 그래서 이거가 많이 클릭을 하면 클릭할수록 어떻게 되죠? 돈이 올라가요. 클릭할 때마다 돈이니까. 똑같이 아까 이 친구도 어떻게 했었죠? 쭉 이 내려가다가 광고를 마지 클릭 안 해도 돈이 네. 올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클릭을 해야지 돈이 올라가는 거. 이건 무조건 클릭을 하셔야 돼요. 요거. 네.
요거 이렇게 두 개 나가거든요. 음. 이게 구글 뭐지? 구글 애드센스라는 광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이버가 지금 이 광고를 전면적으로 많이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블로그에다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애드포스트로 수익 340만 원 벌었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얘가 하루에 지금 몇 명 들어오죠? 300명도? 600명이요? 지금 2만 명씩 들어오는데 아, 2만 명이구나. 뒤에 앞에 못 2만 봤어요. 7천 명, 2만 7천 명 네.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는 거예요. 자, 여기 4분기부터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저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요. 왜 틀릴까요? 이 메인 화면에 뜨는 로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뜨기가 어려워요. 예, 이 친구가 뭐 돈 벌었다고는 하지만은, 얘처럼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10,000명일 때 얼마 번다고요? 딱? 예, 10,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글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될까요? 10,000명. 10,000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이 못해도 뭐 한 300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원 벌고 20,000원 벌고 30,000원 버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수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번다고는 하지만은 저만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나와 있죠? 네, 에드포스트에 관련된 글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네이버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기가 좀 쉬워요. 어떤 거에 보기가 쉽냐면은 글들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제목에 관련된 키워드는 뭐죠? 여기 제목에 관련된 술 키워드. 마신 후, 이 마신 후가 키워드일까요? 라면. 그 라면이라는 키워드가 없잖아요. 라면이라는 키워드는 없잖아요. 이미지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자, 이 키워드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밑에. 바뀌어졌어요. 또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예,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오늘 그거, 거기 그거 들어서 1강에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랑 이 더보기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이 조금 인기가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어떤 글이죠? 수면장이라는 글이죠. 이 글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GPT에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예시글이 되게 짧죠? 네. 되게 짧지 않나요? 짧아요. 네, 짧은데 왜 짧을까요, 그러면? 왜 짧을까요? 짧은 이유는 이 업체에서 그렇게 써줬기 때문입니다. 네. 어,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대충 적었죠. 그러니까 이 주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적었으면 이게 아마 더 많은 그게 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죠? 책을 광고. 판매하기 위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더보기 누르게 되면은 그 밑에 글들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 글들이라던가 키워드는 다 어디 있냐면은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키워드에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제가 GPT에 적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주제를 적을 때도 블로그를 키우려면은 이런 주제를 통해서 적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제 뭘 말씀드렸냐면은 그 블로그랑 뭐 다른 거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때 부동산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네, 부동산이 이런 분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취득세, 뭐 재고 매도세가 4살 아이에게 손에 처음 들리는 뜻밖의 도구들 이런 거 나와 있죠? 음.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면서 이렇게 내부 링크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이 광고는 누가 다는 거예요? 얘네 회사에서 이 여기 아까 이제 바삭한 경제 있죠? 이 친구. 네, 이 친구가 이제 트래픽만 잡으면 이렇게 돈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네, 무언가 팔면 돈이 되겠죠. 무언가 파는 거잖아요, 이게. 사이트로 네. 넘어가서. 조선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트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건이 판매가 돼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완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애드포스트와 비슷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에서는 어떤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위권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 100을 떠나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죠? 여기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밑으로 떼끔 나왔을 때 IT가 지금 한 개 나왔거든요. 음,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은 그냥 홍보거든요, 홍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아는 글이에요. 뭐 다른 업체들 거를 많이 그냥 뭐 깐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얘네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하는 건 불법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만든 건 좋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서 물건을 구매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이시죠? 네. 네, 이겁니다. 음. 그래서 IT 쪽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포스트 영역에서는. 근데 방문자가 진짜 많은 거는 이제 IT 영역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다 본 다음에, 그럼 이제 경제에 관련된 글이 많겠네 하면서 검색하기 누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카테고리 순서는 뭐가 먼저 나와 있죠? 건강. 그럼 건강이 트래픽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면은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메일, 카페,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뉴스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네이버 포스트 이 영역에 나와 있는 이 앞쪽이 뭐죠? 가장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앞에 만들어 놨겠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IT가 어디 있죠? 퀄리티가 없어요. IT가 여기 있잖아요. 아, 밑이구나. 네, 네. IT가 좀 밑에 숨어 있죠. 근데 IT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정말 많은데 이 키워드를 잡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방문자가 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예시를 보시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네이버 포스트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포스트로 뭘 쓰면 된다? 네이버 포스트로 뭘 블로그. 쓰면 된다? 블로그를 갖다가 쓰고 이 블로그를 쓰는 엔진들은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퍼블릭 시트랑 그다음에 구글 AI, 오디오 스튜디오랑 그다음에 퍼블리시티, 퍼블리시티 두 가지 무료를 사용해서도 여기 글 쓰는 데는 우리가 있다 없다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 챗 네. GPT는요? 챗GPT는 유료로 써서 하는 건데 유료 저 쓰실 거면 네. 유로로 쓰고 있어요, 챗 GPT. 그럼 유료 챗GPT 쓰면 되죠. 혹시라도 챗GPT 유료 쓸 때 좀 그럴까 봐 해서 그래서 이거를 GPT-4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이 있습니다. 미니도 있고 쓰고 싶은 거 내가 골라서 쓰고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좀 논리적으로 적어주고요. 얘는 네. 좀 사실 직설적으로 좀 적어줍니다.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뭐 아까 어, 관심 있던 분야가 우리 IT 관련 거였죠?
예를 들면은 네이버 IT. 블로그에서 IT 블로그를 제목으로 한 키워드를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GT4 오포 옵니죠?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디지털 가상, NFT, 그다음에 IoT라고 사물 인터넷 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자, 이렇게 이제 얘도 추천까지 나오죠?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GPT-4가 아니라 GPT-4 옴니에다 이제 하는 겁니다. 얘를 옮겨서. 잠시만요. 다시 돌게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이제 생각하기를 누르고 논리적으로 쓰는 이 친구는 약간의 속도가 좀 로딩이 좀 길어요. 왜 로딩이 길까요? 상세하게 나오니까,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얘네가 모델이 나온 지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음, GPT-4가 훨씬 더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얘네들이 예전에는 있었던 글을 갖다 짜집기 했었는데 요즘에는 출처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더 빨라, 속도가 더 느려진 것 같아요. 출처까지 해놓으니까. 보이시죠, 여기도? 근데 IT 쪽은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어,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또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우리 그 려원님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마케팅은 0과 1의 차이거든요. 뭐의 차이라고요? 연가일. 네, 그거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제 안 해본 분야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그냥 뇌리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단어 자체가 네, 처음 보는 게 너무 많고, 맞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제가 돈을 받아 먹은 겁니다. 농담인데 웃질 않으시니 이거 뭐 무서워서 지금 네, 웃으시는 거죠? 혼자서 막 이러고서 아닌가요? 이게 IT로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다른 거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IT로 키운 블로거들이 조금 방문자가 많이 빨리 는다는 큰다? 거를 블로 예? 뭐라고요? 빨리 큰다? 예, 빨리 큰다라기보다는 방문자가 좀 늘으면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IT 관련된 글들이 어떤 건지 한번 그냥 가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폰 채팅방 프로필 눌러볼게요. 자, 우선은 이 키워드가 되게 좋은 게 파워링크가 있어요, 없어요? 아, 파워링크를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파워링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링크라고 하면은 홍대 미용실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 메뉴에 뜨는 요게 이제 파워링크거든요. 네, 알아요. 그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할 그리고 한 번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얼마씩 돈 나가는 거. 얼마씩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거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클릭팅 나오는 게 이제 CPC라는 광고거든요.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구글 있죠. 네. 구글도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 클릭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 나갈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 알았었는데 100 얼마씩인가? 근데 그게 네.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입찰입니다. 입찰 방식. 그러니까 누군가가 100원에 올려놓은 거를 얘가 110원에 올려놓죠. 그럼 얘가 상승을 하는 거죠. 구조가. 그럼 얘가 120원을 올리네, 130원을 올리네, 140원을 올리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최고 가격은 얼마일까요? 파워링크. 최고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9천 원이요? 9만 원이. 9만 원?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번 이제 클릭할 때마다 9만 원이요? 네, 10만 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가. 최고 입찰가.
씨. 엄청 세죠. 그게 어떤 키워드인지 알려드릴게요. 개인 그럼 저기 회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은 네,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엄청 밑에 내죠. 있는 애들보다 제일 비싼 금액이겠네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클릭할 때마다 9만 원, 8만 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거 광고라 써 있는 게 그게 파워링크인 예, 걸로 알고 요거. 있어요. 예, 네. 요거. 근데 이게 모바일로 들어가면 더 무지막지해집니다. 자, 이거 왜냐면 제가 이거, 예전에 네. 다른 미용실 있을 때 음. 거기 원장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클릭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네. 클릭해도 됩니다. 한 번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머물러 써야 돈이 나갑니다. 음, 네. 부정 클릭을 만든 거거든요. 부정 클릭. 부정 클릭이 뭐냐면은 1분 이내에 나가는 거. 그거는 이제 네. 그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겁나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광고 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파워링크는 돈이 나가는 게 바로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금액을. 음, 네, 충전해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알람이 옵니다. 충전 금액이 다 떨어졌습니다. 5만 원 충전했는데 하루 만에 다 떨어졌다고? 이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광고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광고, 파워링크, 광고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린 자비스 M이라는 겁니다. 자비스 M. 얘를 카톡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카카오톡에서. 지금 할 수 있다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비스 M. M 자비스도 검색해요. 여기서 자비스. 나오죠? 이렇게. 아, 네. 자, 이 친구를 이제 추가하게 되면은 얘 거에 대한 컨설팅 받으시면 안 돼요. 돈 나가니까. 자, 네.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좀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갖다가 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네이버 광고 파워링크 단가 CPC 조회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면, 개인 회생하고 골뱅이를 넣으면은 광고 입찰가가 나와요. 얼마죠? 92,830원.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 많이 나죠, 지금. 오히려 PC가 높고 모바일이 낮네요. PC가 높고 모바일이 낮다고. 네.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장난 아니구나, 얘네들이. 그 5위가 한 번 클릭할 때마다 5만 원이에요. 얘까지. 얘가 5만 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개인회생이라는 키워드가 과연 조회수가 얼마나 많길래 개인회생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요 별표 있죠? 네. 얘를 누르면은 조회수가 나와요. 검색량이 몇이죠? PC에서 천, 14,000. 14,600. 네, 모바일에서는 얼마죠? 모바일 더 높은데요? 예, 65,000입니다. 개인회생은 다 모바일로 검색하는 게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만짜리 트래픽을 잡는다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 클릭하는 확률로 나오겠죠. 네. 예, 조회수에 따라서 이제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 있죠? 남성이 많이 검색하는지 여자가 많이 검색하니까 나와 있죠. 네. 누가 더 많이 검색을 하죠? 남자. 그럼 80대 남성분 남자.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에 대한 비율을 만드는 거고 밑에 보시면은 연령대별 검색 현황이 나와 있죠. 1위가 네. 몇 살이죠? 아, 40대. 자, 50대, 60대 순으로 간다는 걸 보고서 저희가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쌤이 굉장히 쓰기가 좋아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 다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음, 여기까지 혹시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그럼 이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비스를? 네, 자비스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그 미용실에서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기 조회수랑 검색량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홍대 미용실이라고 검색하고 샵을 누르면은
아, 네, 샵이 아니죠. 저기 뭐죠? 표기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모바일이 만 팔천 팔백이 네. 나왔죠? 근데 그러면은 뭐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홍대 미용실 골뱅이를 누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나오죠? 파워링크 단가가 얼마죠? 2,400원.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 만약에 2만 원 10번 정도 클릭을 당해서 문의가 한 건 오면은 파워링크 비용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커트하는데 음, 한 3만 4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자 네. 머리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4만 거, 원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하는 거죠? 광고를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일수록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서비스업일수록. 그러니까 음, 우리가 원가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않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딱 봤을 때 안 가격 나와요. 적어놨나요? 안 나와 있죠. 그럼 네. 얘네들이 들어오는 대로 가격을 받는 건데 이 개인회생 한 번 할 때마다 한 300씩 정도를 낸대요. 어, 그럼 300짜리를 냈을 때 한 번 클릭할 때가 9만 원이었죠, 아까. 네. 그럼 9만 원짜리가 10번 되면은 90만 원이죠. 네. 90만 원 10번을 하게 되면은 문의가 하나 정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나는 90만 원 써서 300만 원짜리에 대한 광고주를 얻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비싼 가격을 주고서도 얘네들이 아까워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개인위생 광고 파워링크 비용은 정말 더 나갑니다. 무서워요. 파워링크 돈이 9만 원보다 나가는. 더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클릭하는 게 아니라 조회수가 아까 6만이었잖아요. 네. 6만이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나갈 때는 그냥 한 300 나간다 보시면 돼요. 하루에 300 정도 나간다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그럼 한 달이면 얼마죠? 한 달에 300이요? 하루에 하루에 300, 300. 하루에 300. 예. 그럼 한 달이면 얼마죠? 하루에 30일이라고 하면은 네. 장난 아닌데? 거의 뭐 9, 300이니까 하루 9천. 300이니까 9천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쓸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떤 걸로 이제 광고를 하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블로그로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되게 높아요. 이것도 광고비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있죠? 네. 얘네들이 이거 하나 올리면요, 한 건 올릴 때마다 순위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거의 한 150 정도 받습니다. 한 건 올리면. 이 원고 받아서 한 건 올라가잖아요. 네. 150에서 200을 받아요, 그냥. 장난 아니죠. 근데 장난 아니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키워드가. 이 키워드를 만약에 내가 순위권에 올린다? 그러면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습니다. 음, 올리기만 하고 이제 유지까지 해야 되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넘사벽이에요. 올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자, 2위에 있는 거를 갖다가 클릭해서 그때 제가 뭐라 해야 되죠? 지수 확인하는 사이트 어딘지 알려드렸죠. 플렉스? 블랙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떻죠? 블랙스에 들어가셔서 링크를 복사하면은 아까 있었던 순위에 있는 글에 블로그 지수가 나왔는데 블로그 지수는 어떻죠? 최적 3. 네, 3뿔입니다. 최적 3은 이거예요. 아, 3뿔은 여기입니다. 단위가 준체 1부터 7까지 있고 최적 1, 최적 2, 최적 3, 최적 1뿔, 2뿔, 3뿔, 4뿔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블로거들이 힘이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음, 오케이, 이해 갔을까요? 네. 그래서 웬만한 글들로는 여기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이 힘들다. 키워드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는 돈이 되지만은 올리기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링크 비용으로 한 달에 우리가 1,000만 원 쓰는 게 나을까요? 블로그를 갖다가 이렇게 통검에 상위 노출시키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상위 노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비용을 500이든 600이든 1,000만 원이든 쓰는 겁니다. 왜? 파워링크 비용보다 덜 나가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네. 네. 그래서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들은 자비스에는 이런 파워링크랑 조회수, 검색량을 갖다가 예상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하나 배웠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인위생을 검색했을 때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 프로필 검색했을 때의 화면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죠, 지금? 화면 차이가 어떻게 바뀌었죠? 잠깐만요. 네,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다르죠? 아, 빨랑이요. 뭐가 뭐가 달라요? 다르? 아니, 파워링크가 있잖아요, 여긴. 네. 개인위생은 파워링크가 있죠.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얘는 또 비즈 사이트란 게 있죠? 네. 얘는 그런 거 없죠? 네. 사이트가 위로 올라갔고, 인기 주제라고 나오죠. 근데 인기 주제는 이 위에 벌써 나와 있죠? 아, 자, 네. 상업용 키워드일수록 광고가 많이 붙습니다. 광고가 음, 많이 붙는다고요. 상업용 키워드일수록. 그럼 어때요? 광고가 많이 붙으면 네이버가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광고 많이 붙으면 네이버가 더 많이 벌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키워드가 돈이고 검색량이 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얘는 지금 파워링크랑 뭐 붙는 게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네. 얘를 무슨 키워드라고 하냐면은 정보성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성. 얘는 음, 홍보성 키워드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키워드라고요? 개인위생은 홍보, 홍보성 키워드.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홍보성 키워드를 좋아할까요? 정보성 키워드를 좋아할까요? 홍보. 홍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1,000만 번 클릭해도 네이버에서는 돈이 안 돼요. 블로그니까. 근데 이런 키워드 이렇게 이 유료 광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네들 네. 파워링크를 클릭하면은 네이버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만 블로그로 어비딩 쓰고 어비딩은 뭐냐면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일부러 순위권을 조작해 주는 겁니다. 얘네들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그 이렇게 좋은 정보글을 써주는 애 좋아할까요? 네이버에서는. 우리 여원님이 사장이야. 네이버 한석순 사장이야. 음. 파워링크를 많이 소비하는 게 좋아요? 블로그를 많이 소비하는 게 좋아요? 파워링크요. 맞죠? 네. 그러면은 이 키워드는 조회수가 높지만은 네이버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왜, 네이버에서 왜 좋아하지 그러지? 않아요. 네? 다 광고업체들이 돈을 벌잖아요. 이거 대행해서. 네이버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클릭할 때마다 네이버에서 돈이 벌죠. 돈을 벌죠. 클릭할 때마다. 네. 근데 얘는 어때요? 클릭할 때마다 돈을 버는 거예요? 안 버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벌죠. 그리고 네. 파워링크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홍보성 정보성, 키워드라고 말했는데? 네? 아까 그래서 홍보성 키워드라고 말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어요. 귀가 잘 안 들렸어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는 것보다는 이 정보성 키워드, 정보성 키워드의 특징은 뭐냐면 화면을 비교해보시면 알아요. 파워링크가 안 붙는 게 정보성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회수가, 이거는 대신 단점이 좀 조회수가 낮아요. 얘는 조회수가 높고, 홍보성일수록.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인기 주제라고 나오는 이런 글들 있죠. 네. 이거를 갖다가 키워드로 잡아서 쓰는 겁니다. 키워드를 잡는다는 개념은 제목에 붙는 게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에 붙는 게 키워드라고.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까 나와 있었던 이 글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 프로필에 나온 글들이
이게 정보성 글인지는 우리가 이미 화면을 본 후에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네. 화면 보고 있는 알게 되었으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알고서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 글쓰기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 글쓰기에 들어간 다음에 제목이랑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키워드로 하나만 노리는 게 좋을까요? 한 두세 개 정도 키워드 잡는 게 좋을까요? 두세 개. 왜 두세 개죠, 그거? 들어가서 네. 연관돼서 네. 타고 타고 볼 수 있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거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프로필 변경도 있겠지만은 변경 및 기본 프로필 나와 있고 옆에 또 뭐가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 프로필 설정이라 나와 있죠. 네. 그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모티콘이라 나와 있고 또 뭐가 나와 있죠? 초대받은 카카오톡 오픈 채널 프로필이 나와 있죠. 이 네. 키워드를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한 두세 개 정도를 합쳐서 쓰는 겁니다.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그래서 키워드는 제목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로 같이 작성해서 어떻게 한다? 블로그 노출할 수 있게 보내죠. 본문, 그리고 제목,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 정도 300자에 한 번씩 어떻게 한다? 기록해서 넣어준다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갖다가 얘를 썼는데 얘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두 개든 세 개든 노출할 수 있게 어떻다? 저희가 키워드를 갖다가 그물망처럼 깔아두는 겁니다. 이해가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재밌는 건, 눌러볼게요. 음. 이 키워드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이런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음.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가 갖고 와서 쓰고 갖고 와서 어떻게 하죠? 변환시켜서 실제 그 글이 없어도 어떻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나요? 네. 네,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쓰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블로그가 뚜레, 그러니까 지수가 높지가 않더라도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 채팅방이나 카카오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친절히 알려준다고 하면은 블로그에 오랫동안 머무를까요?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까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죠. 맞아요. 그러면 지수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맞아요. 그런 글이 만약에 10개, 20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서서히 방문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찾는 게 뭐다? 로얄 키워드라고 하고, 로얄 키워드가 있으면은 내가 언제든 방문자를 높여드린 겁니다. 조회수가 높은 건 다 파워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조회수가 높은 건. 반대로 조회수가 낮은 건 보다 정보 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네. 이게 모든 거에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맞아요. 아예 이게 안 맞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죠? 저희가 이거를 좀만 잘만 알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방문자를 어떻게 늘릴지, 어떤 키워드를 찾을지 갖다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 예원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글들 보이시죠? 이미 글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얘네들 걸 갖다가 해서 어떻게 하죠? 글을 긁어서 뭘 만들죠?
GPT-4로 글을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근데 사진은 내가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사진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대놓고 이렇게 쓴 사진들이 있죠. 네, 자기 거잖아요. 네, 자기 거기 때문에 이런 사진은 우리가 캡처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캡처하면은 달려와서 욕하겠죠. 왜 내 거 썼냐,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사진들을 이제 핸드폰에서 캡처를 하거나 이 사진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좀 쓰기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잘 보세요. 조금 보다 보면은 어, 이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카카오, 네, 그냥 대충 해서 순서만 바꾸고 썼죠. 네. 그럼 저희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본인, 그, 보고 따라하면서 시간이, 시간이요? 보통 처음에 거는 보면서 내 거 핸드폰 보면서 따라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조금 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는요? 얘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네 하고 한번 쑥 내려보고 나갈 것 같은데요. 근데 쑥 내려보기라도 하겠죠. 있는지 찾아보고. 그러니까요. 그 내려보고 찾아보고 트래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글도 막 이렇게 썼잖아요. 끊어쓰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응, 알겠죠? 알겠죠. 아는데 왜 이렇게 응. 했을까요? 알아도 네. 볼 사람은 보고 난 일단 올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걸 얘는 아는 겁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또 잘 만들었을까요, 또? 어, 네. 대충 이렇게 나왔죠. 응.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긴 보겠죠? 네, 보긴 보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걸 알고 응,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거라고 응. 대충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거랑 해보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거 캡처해가지고요. 얘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그 미리 캔버스 혹시 아세요? 미리 캔버스? 미리 이거 뭐지? 캔버스 혹시 아실까요? 미리 캔버스? 아니요. 자, 미리 이거 캔버스. 들어본 것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다운받아 쓸 수 있다고 한 거? 맞습니다. 그것도 많긴 한데, 미리 캔버스에 응,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사진을 좀 많이 좀 쓰고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공도 할 수가 있고, 모두 할 수 있죠? 이 안에서 그런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건 무료입니다. 디자인 만들기를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 네, 자, 그러면은 이 사진을 어떻게 만드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 사진을 캡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 메일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 브라우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캡처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얘를 복사를 하든 저장을 하는데 저는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얘한테 붙여넣기를 해요.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 하고 자,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근데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크기 조절을 정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네, 뭐 인스타그램 사이즈로 할게요. 이렇게 했죠? 네.
자, 우선은 얘를 갖다가 쓰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 배경 화면 보이세요, 요거? 네, 얘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얘를 바꿔주는 거는 사진,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렇게 하면 카카오톡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유료가 많고 카카오톡이라고 치니까 코코아 같은 게 나오죠? 네, 카톡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똑같이 나오긴 나오네요. 비슷하게. 그럼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고, 얘는 유료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 이거를 클릭해서, 아닙니다. 자세히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이 안에서 유료가 아닌 사진을 하나 골라가지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얘한테 넣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유료 사진이니까,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 얘를 넣어 놓게 하죠.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여기 지금 배경으로 만들기라고 혹시 보이세요? 배경 만들기. 보이셨어요, 방금? 네, 네, 이렇게 배경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 뒷 배경을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쓰는 겁니다. 배경을 만들고 이미지를 붙여서 지금 이미지가 두 개가 됐죠, 세 개에서. 네, 그럼 이대로 좀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얘가 나온 것처럼 텍스트가 있고 부재용 텍스트랑 주재용 텍스트가 있겠죠. 주재용 텍스트가 뭐였죠? 카카오톡, 오픈, 세팅, 프로필 있겠죠. 네,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글씨에 맞게끔 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IT 하고 리스트 자 이렇게 하고 띡 쓰고 자 얘를 이렇게 맞춰주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뭐 사용법 조정 삭제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게시코기는 좀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끔. 그 다음에 이 색이 무슨 색이었죠? 다들 하얀색이었죠. 하얀색, 네, 그리고 하얀색. 또 무슨 색? 하얀색. 얘도 무슨 색? 하얀색. 자, 그리고 여기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네, 얘를 요소에서 들어가서 이제 선이라고 누르는 겁니다. 선이 하나 나왔죠? 네, 쟤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뿅. 자,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도 있죠? 그쵸? 네, 네, 그 얘를 좀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카톡 사진 있죠? 네, 얘를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경화면 누르니까 편집이라고 보이시죠? 네, 얘를 아까 좀 약간 어두운 색이었죠? 검정색으로 하고 투명도에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 색깔을 뭘로 했었죠? 우리가 하얀색으로 했었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네,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화면이 만들어진 거죠? 그 친구가 만들었던 카카오톡 프로필에 관련된 사진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네, 네, 이러면 유사 문서가 안 걸립니다. 유사 이미지가. 그래서 음,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도 안 걸리게 하려면은 그 여기 요소 있죠, 요소. 네, 요소에 있는 것들을 몇 개 더 써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회사, 장, 여기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넣어주거나 하시면은 돼요. 또 얘를 또 투명도도 낮추고 사진이 몇 장이 들어간 거죠? 뒤에 배경 네, 하나, 여기 중간 거 하나, 이 선까지 세 개가 들어가고 얘를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직접 입력을 통해서 캡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복사 누르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죠? 네,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글은 뭘로 적는다? GPT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네. 이미지가 만약에 아까 걔가 몇 개 있었어요? 아까 저런 이미지가. 큰얘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세 명이 있지 않았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부러 이미지도 크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글은 똑같죠? 글 그러네. 똑같잖아요. 네. 글 뭐 배경만 다른가요? 달라지네. 네, 배경만 다르죠. 자세히 보시면 별거 아니죠, 이거. 근데 딱 보실 때는 어때요? 왠지 전문적이어 보이죠, 얘는. 네. 네.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몇 개 복사할 수가 있네? 그쵸? 네. 복사했잖아요, 6장. 그 다음 네. 뭘로 바꿔주면 돼요? 뒷배경. 네, 배경. 뭐, 예를 들면은, 타, 여기 있네. 얘 눌러주고요. 얘를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네. 너무 진하니까 얘를 투명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한 장 만들어졌네요. 두 장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사진에 좀 다른 거 넣어볼까요? 대화. 저희는 항상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필요하신가 봐요. 저만 신었나요? 대표님? 이렇게 봤을 때는 다 쉬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쉬워 보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이제 빨리빨리 좀 이제 쓰고 연습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면은 우리가 사진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셨잖아요. 사진 만드는 거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아까?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시간은 시간 안에 좀 많이 쓰는 거를 저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거를 고정값에 두고 다른 사진들을 더 넣어줘서 어떻게 하죠? 여기에 맞는 스타일을 저희가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누르고 얘도 투명도를 좀 낮추면 되겠죠. 음, 아니면 이 배경 자체만 바꿔버리던가. 얘를 어떻게 하죠?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배경 만들기. 그리고 배경 만들기에서 어떻게 했죠? 배경 만들기에서 이렇게. 잠시만 제가 이거를 번역을 눌러서 그렇습니다. 음, 그럼 이게 괜찮은지 이게 괜찮은지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아예 그냥 배경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어떤 배경이요? 이건 보고 있는 배경이야. 어떤 배경이냐면은 제가 아까 배경으로 만들기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배경을 바꾸니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냐는 겁니다. 사진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방금. 네. 이것보다는 배경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아, 거죠. 네네네. 배경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배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배경 편집 누르고 투명도에서 이렇게 낮춘 것입니다. 이 투명도도 똑같이 주는 게 좋아요. 음, 그 다음에 이거 없애고 다시 요소에서 뭐 예를 들면 이거 넣은 다음에 얘를 밑으로 싹 숨기고 어떻게 하면 되죠? 얘도 투명도를 낮추는 겁니다. 아예 얘는 없을 정도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도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인식한다? 사진으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캡처해서 넣고 캡처해서 넣은 다음에 뭐라는 거죠? 캡처해서 넣고 캡처해서 넣은 다음에 뭐라는 거죠? 글쎄요. 글을 갖다가 뭘로 쓰죠, 우리가? GPT요. 얘 거를 갖다가 긁어서 GPT로 쓰면은 글이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예? 안 나오죠. 잘 안 나온다고요? 거기서 2, 40% 고치라고 그랬던데?
고치긴 고치는데 우선은 저희가 글쓰기에서 약간 해방감을 갖지 않을까요? 아, 저 혼자 쓰는 것보단 좀 쉽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쓸데없는 거 좀 빼고, 이거 다 필요가 없는데, 예. 얘를 갖다가 아래의 을 폰엔 왼을 말투와 최대한 비슷하게 로고로 작성해줘. 키워드는 카카오톡 문본 채팅 프로필 사용법 수정 공유 삭제. 야, 이 키워드를 적절하게 5번씩 반복해 주는데 무엇의 형식으로 설명해 줘. 자 수는 1200자 이상 넘었으면 좋겠어라고. 자, 그럼 또 우리 포, GPT-4가 아니라 이제 우리 GPT 형님께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쓰면은 얘를 만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 강의가 좀 지루하긴 해요. 그냥 지루한 게 아니라, 어, 왜 어떻게 시작할지가 지금 막막한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면 돼요. 아, 주제 지금 자체가, 주제를 제가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걸로 해도 돼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걸로만 해도 글이 한 15개, 20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아, 그 다음에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얘를 복사하고요. 네. 내 블로그에 가서 쓰시면 되겠죠. 내 지금 제가 블로그에 하고 가서. 있는 제 거 네, 블로그에다 쓰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카테고리가 네, 따로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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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IT. 너무 뜬금포인데?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한 2개 정도로 써보라는 겁니다. 하나만 갖다가 네. 그 독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새로 다시 만들으라는 건가요? 예, 아이,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없애주고, 여기에서 좀 더 빨리 없애려면요. 지금 이 맞춤법 있죠. GPT가 네, 은근히 맞춤법이 틀리거든요. 보이세요? 띄어쓰기랑. 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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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네, 종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쓰는 거죠. 반갑습니다. 저는 로고를 IT 및 뷰티 관련을 아, 엄청나게, 인사글 빼라면서, 네? 인사글 하지 안녕하세요는 말, 빼요. 제가 반갑습니다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제가 일부러 바꾼 겁니다. 오케이? 네.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빼셔도 돼요. 그냥 대놓고 제 거를 쓰는 겁니다. 꾸준하게 알려드릴 로고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찾고, 이제는 우리 일상화 되고, 어지 연결이 되고, 커뮤니티 형식으로 오픈 채팅 방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프로필 사용법부터 생성 및 수정
공유하는 법을 대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만 뒀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지우는 겁니다. 자, 이런 띠낌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런 네, 것들은 좀 지우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어떻게 했죠? 얘네들 좀 이따가 이걸 필터링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엑셀에 넣어서. 근데 네, 우선은 이게 GPT-4의 좀 최대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얘네들을 지우면서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얘네들을 지우면서 어떻게 하죠?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프로필이 모빌레가 아니라 프로필 떤 것도 이렇게. 얘네들 아예 지워버려요. 지운 상태에서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음수도 지키고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다 보면 글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이런 단어도 없애는 겁니다. 보장이 되니 편리합니다. 이런 거 보시죠? 도움이 되길 바라며 네. 다음 주제로는 카톡에 관련된 플러스 친구 키워드를 플러스 친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이미지를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이거 아까 갖고 붙여넣기. 왔죠? 네, 얘도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게 오른쪽 마우스가 안 먹혀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중간에 이렇게 살짝 가로주고 자, 이런 이미지들도 어떻게 하죠? 같은 이미지였으니까 사진에 들어가서 뭐 대화 말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얘를 누르고 참,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배경 누르고 배경 만들기 누르고 그 배경 배경 만들기 누르고 얘를 어떻게 하죠? 배경 편집해서 투명도 아까 42였거든요. 얘 만들고 얘 만들었고 얘는 또 하나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잠시만요. 자, 배경 만들었고 얘 누르고 배경 편집해서 투명도 42.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죠? 각각의 사진별로 있으니까 각각의 사진별에 있는 거 다운받아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직접 지정해서 이렇게 캡처를 뜹니다. 캡처 떠서 복사. 그 다음에 내 블로그 있었죠, 아까? 아이고,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제 블로그 어디 가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지, 진짜? 치고, 여기. 여기는 아까 얘를 갖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어주면 되겠죠. 하나 넣어줬죠? 그 다음에 우선은 사진 넣어줄 때는, 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이거 들어갔고, 이거 들어갔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고 지적 지정한 다음에, 그쵸? 그리고 얘를 복사하기. 얘를 그거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디, 이거.
그리고 얘를 집중해서 캡처.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캡처. 네, 형광색 보이니까 그 부분만 자르고 캡처. 복사. 쳐넣기. 자, 또 이쪽으로 내려가서 하나 더 있었죠, 우리? 예. 얘도 어떻게 한다? 설명, 캡처. 복사하기. 다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갖고 와서 한 4줄에서 5, 6줄 정도 띄인 상태에서 사진과 글의 간격은 엔터를 한 2번에서 3번까지 넣는 게 좋습니다. 이 엔터를 왜 3번에서 2번까지 누르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뭐가 있죠? 사진을 좀 오랫동안 머무르고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이 이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약간 지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루할 때 사진 한번 보고 지루할 때 사진 한번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나마 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 내용들을 사진 글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 그다음에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메모장을 한번 갖고 왔었잖아요. 네. GPT에서 네. 얘네들한테 이제 명령어를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올 때. 여기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들어가는 글들이 뭐가 오류가 좀 많이 났었죠. 이런 것도 생기고 네. 이게 스크립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메모장을 옮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 그거를 좀 수정해 주면 돼요. 네. 그래서 GPT로 글을 쓰면은 이런 애들의 오류가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는 엑셀로 해서 없앨 수 있는 거를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발행하고 어, 이렇게 끊어쓰기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다음에 모바일 보기를 딱 누르게 되면은 글이 어떻죠? 그러니까 좀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띄우거나 이거를 인용구로 만들어서 좀 예쁘게 GPT가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걸 사람이 썼는지 GPT로 썼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키워드와 제목 이런 거 보이시죠? 오늘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용법부터 수강 공부를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제목들에 관련된 키워드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중간중간에 반복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프로필 사용법 그리고 여기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 프로필 사용법 나왔고 여기에도 여기는 안 나왔죠 지금. 네. 음. 그럴 때는 한 번씩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네. 수정, 수정 및 프로필, 수정 및 삭제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 어색하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 해주면은 거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여기서 수정하냐면요. 얘네들이 GPT로 글을 빨리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호 조치를 당합니다.
보호조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멈추는 거야. 네, 멈추는 것도 정지당하는 거. 있고, 네, 맞습니다. 경고 당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행을 눌러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발행해 볼게요, 우리 대표님. 자, 이러면 나왔죠? 프로포싱 봤을 때 어떠세요, 대표님? 보내드려 볼게요. 보세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모바일로 볼까요? 모바일은 M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을 정도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글 하나 쓰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 개 써가지고서 옮기고 글 쓰고 예약 발행하고 옮기고 글 쓰고 예약 발행을 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만 끝나면은 방문자가 안 늘어요. 여기서만 끝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내가 하루는 날 잡고 블로그 같은 데 가셔서 이런 애들 있죠. 얘네한테 가서 공감이라던가 이웃 추가 같은 것도 한 번씩 해보면 좋습니다. 오케이? 이런 애들 미친 애들이니까 건드시면 안 돼요. 사진을 캡처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생활 사진이잖아요, 대표님. 네, 이런 애들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찐팬들이 네. 있어요. 찐팬들이 뭐죠? 찐팬들.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음, 관심이 있는 건지 그냥 글을 그렇게 보면 생각, 알아요. 글을 보면 알아요. 글. 글을 보면 안다고, 글을. 관심이 있는 글이랑 없는 글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이거 있죠, 이거. 네, 이거는 약간 기계적이지 않나요? 복붙? 네, 근데 얘는 어때요?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얘네들한테 가서 보면은 어떻죠? 얘는 블로그에 미친 아이입니다. 자, 다시 얘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N이 붙죠, N. 네, N이 왜 붙죠? 새로 3일 올린 안에 글. 글 쓴 것들은 N이라고 붙습니다. 3일 안에. 보이시죠? 네, 얘는 뭐 하는 친구죠? 나올 겁니다, 밑에. 뭐 하는 놈인지. 트레이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익화를 하려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은 얘는 블로그를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다? 나와 이웃 추가를 해도 이 사람이 글을 쓰면은 나한테 와서 피드를 남길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뭘 한다? 이웃 추가를 맺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쓴 거죠? 아, 네? 식단이요. 예, 식단인데 거의 그냥 긁어 갖다 붙여놓게 했죠, 지금. 네,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어떻게 했네요. 음, 이것도 대충 그냥 이 사람이
해서 올린 거죠. 네,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한테 이웃 추가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웃 추가 말고 서의로 이웃 추가를 누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얘한테 인사. 댓글 남기고 쓰는 겁니다. 나무가 다이어트를 보고 추가해요. 또 집이 있는데 쭉 꼭 읽게요. 글 공간도 남기고 가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죠? 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글이죠, 이 사람 글은. 네. 그냥 여기다 남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클릭하면은 이 사람이 저한테 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한 번 들어가겠죠? 네, 그 한 번이면 됩니다. 그 한 번부터 방문자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많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어떻다? 교류가 된다. 교류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아니요. 네, 이 친구는 한옥에 관련된 글을 쓰는 친구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때요? 홍보성 글을 쓰는 친구들이죠. 네, 홍보성 글에는 댓글이 원래는 잘 안 달립니다. 근데 이렇게 미친 듯이 적었다는 이유는 뭐다? 보이시죠, 지금? 이거는 복사글입니다. 복사글. 자, 그리고 답글을 달았으니까 글이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이것도 어떤 글이죠? 자, 네. 이건, 그것도요. 네. 얘는 멘, 복사글은 아니죠. 네, 네. 이건 무슨 글이죠? 이건 무슨 글이죠? 그냥 네. 복사해서 붙여놓은 글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예, 맞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근데 이것도 저 정도는 멘트 그리 같은데. 그럼 들어가 보면 압니다. 얘가 뭐 하는 친구인지. 지금 글이 N이 좀 안 적혀 있고 1월 12일 날 쓴 정도면 그래도 얘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가 최대한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애들? 사람처럼 쓴 애들, 걔네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이웃 추가를 하면은 그 사람은 블로그에 진심이기 때문에 저랑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늘어나면 클릭수라던가 방문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 이웃들을 하루에 한 3명에서 뭐 많게는 한 5명, 요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글만 쓰고 그냥 나가는 거를 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글만 쓰고 나가는 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가, 네,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했잖아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대부분 꺼고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류를 하라고, 교류. ACDC 교류 증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라고요, 교류. 이렇게 들어가서 댓글이든 뭐든 하나라도 남겨주시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좀 어려우실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맞아요. 당연히 어렵지 않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은 이런 코칭들이랑 내용들을 갖다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해드릴 겁니다. 솔직히 네, 제 성향이랑은 너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 성향을 제가 어느 정도 맞춰 드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대표님. 할 수도 있고, 이 키워드 말고서도 다른 키워드로 전환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뷰티 쪽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네. 확신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찾아서 제안을 드릴 겁니다. 계속 제안을 드릴 거예요. 대표님한테. 대표님한테 이걸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거라고요. 제안을 드려서 이 부분들을 안내해드리고 글 쓰는 걸 연습해 볼 거고 안내해드릴 거고 글 쓰는 걸 연습할 거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드리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가 운영하기가 시간이 좀 들어가긴 해요. 공력이라. 근데 키워놓으면은 나중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를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냥 그 주제로 해서 써도 되고요. 근데 아까 그때 예전에 있었던 블로그, 저한테 보여준 블로그는 미용 쪽이셨네, 그때요. 미용이랑 그런 거로 올라갔었었죠? 그게 짬뽕이에요, 다. 음, 미용 관련된 게 많기는 한데, 네, 뭐 주국난방이죠. 네. 그러면 하나를 더 파는 것도 낫습니다, 오히려. 제가 블로그 보셨어요? 어제 그 보여드렸잖아요, 저한테. 잠깐 보신 그거 잠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때 블랙스 해서 보지 않았나요, 저희? 네. 네, 그럼 아이디 그냥 한번, 수치, 네, 지수 그것만 확인하셔가지고, 네. 아이디가 뭐였죠? CRAM. ERAM, 컬러? 네, 이거 맞네? 맞아요. 어? 아니라는데? CREM. E, EAM. EAM 맞나 이거? 네, 네, 크림 컬러. 네. 아, 그건데요? 머리 스타일인데? 이거 다친 거 빼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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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이건 좀 그런데. 네. 인스타네요, 뭐 거의. 그거랑 네.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찍은 거랑 같이 올렸던 거랑 네. 뭐 새로 만들어야 되면 만들고 와우. 그런 건 좀 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컨셉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하나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럼 그리고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IT를 쓰던 뷰티를 쓰던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쓰면서 제가 원하는 주제랑 한두 개씩만 좀 얹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어, 말씀을 드리냐면 하다 보면은 대표님이 탁 하고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갑자기 방문자가 늘었네. 그 얘기를 어,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컨텐츠를 뭘로 잡냐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 컨텐츠가 바로 IT가 이제 뭐 컴퓨터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뭐 예를 들면은 줌 사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포토스케이프라던가 뭐 밴믹스라던가 아니면 뭐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던가 고클린이라던가 ESVPN 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라 줌 말고는 지금 다 네,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GPT에 다 나오거든요.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다고요.
ESVPN 대한 기록을 이렇게 정말로 쉽고 자세하게 알려줘.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글자는 1200자 이상 백을 제외하고 적어줘. ESPN이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른다고 가정하는데 써볼게요. 그건 몰라요. 예, 저도 몰라요. 아, 저는 알아요. 근데 이런 거 적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 네,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알고 주제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뭐라고 나오죠? VPN이 버추얼 프라이트 무슨 네트워크라고 나왔죠? 예. ESVPN이 뭐냐면은 VPN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어떤 서버를 연결해서 웹사이트나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어, 어느 공공장소에서 이용하면은 IP가 해킹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이 ESVPN 단독 IP라고 보면 됩니다. 단독 IP. 네. 그래서 이걸 주제로 글을 쓰시면 돼요. 아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된다니까요. 아, 예전에는 그냥 검색해서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 글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ESVPN이 뭔지 몰라. ESVPN 하면 뭐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ESVPN이. 이걸 딱 클릭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M점 누르고 얘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내 블로그를 오른쪽에 둔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겁니다. 비슷하게. 하는 방법은 거의 GPT랑 쏘는 거랑 뭐 별다를 차이가 없어요. 자, 들어서 어떻게 하죠? 아, 키워드가 이거구나. 그러면은 ES VPN 컴퓨터 사용 방법 및 VPN 써야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네,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 누르고 얘를 보고 쓰는 겁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보안, 보안이 강화된 시대입니다. 또, 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범죄의 이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ES VPN을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안, 보안해 주는 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에서 해외 IP 및 장비를 따로 관리를 하면서 그런 매체에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회사가 바로 ESVPN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대충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거 보고서 제가 다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혹시? 사진? 사진 제가 어떻게 찍으라고 했죠, 대표님? 그냥 화면에 대고 맞아요. 찍으라고. 화면에 찍은 거. 얘 그렇게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렇게 찍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찍어서 어떻게 한 거죠? 블로그에 올린 겁니다. 근데 얘가 무슨 아빠죠? 아주 나빠. 아니요, IT. IT잖아요, IT. 다준 네. 아빠인데, IT 아빠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4,900. 괜찮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얘가 다 찍은 사진들만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공력을 되게 많이 들여요. 글 하나 쓸 때 되게 오랫동안 시간을 투여한다고요. 음, 이런 것들.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보고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이런 사진들. 그러니까 우리 그 영원님께서 핸드폰에다가 이 모양을 딱 둔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공기계로 핸드폰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아직도 찍은 사진을 좋아해요. 있죠. 뭔가 더 네, 믿을만 하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사진은 찍은 사진이 안 찍은 사진이에요. 딱 안 봐도 찍은 캡처한 사진. 사진입니다. 네, 이거 반을 섞으면은 너무나 좋은 사진이 돼요. 보이시죠? 딱 봐도 아빠 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반씩 올리는 겁니다. 얘도 편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글이 천 몇 개예요? 한 20분. 근데 이 정도면 방문자가 적은 거예요. 근데 얘는 뭘로 돈 버냐? 이런 거 있죠. 얘네들로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제휴 맞았어요. 협찬? 네, 협찬으로. 근데 이게 뭐, 돈을, 배틀그라운드, 네, 노트북 협찬 받아서요? 예. 어, 이거 줘요, 실제로. 저 정도 되는 애들은. 근데 가이드가 좀 빡빡하고 링크를 걸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야, 씨, 비싸다, 이거, 씨. 야, 뭐 238만 비싸다. 원이 웬 말이냐. 내 거 노트북 50만 원짜리인데. 예, 아니, 상관없어요. 뭐 어쩌라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중고나라에 팔아도 되겠죠, 솔직히.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수익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쓰고, 발열도끼도 쓰고. 딱 아빠 몸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방문자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근데 아까 이거 말했던 그게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이에요. 그, 이거요. 이거요? 네. 이거에 그 어떤 말이, 네, 제가 알고 있지 않은 정보를 내가 네, 누군가한테 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좀 어느 정도 맞아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예 무지한, 그거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근데 GPT-4가 나옴으로 인해서 얘한테 모든 질문을 다 해도 정보가 잘 나오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하나 해보겠습니다. 홍대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미용실 10개 리스트랑 적을 알아봐주고 경력까지 체크를 해줘. 한번 해볼게요. 이건 네이버에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GPT-4를 겨냥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읽겠죠.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네이버에서는? 못하죠. 못하죠. 그냥 홍대 미용실 끝. 디자이너 예쁘면 끝. 리뷰 그렇지 않, 많으면 그쵸? 네. 근데 얘는 어떻게 하죠? 준호예요. 와우. 우리 대표님의 거기네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순식이에요. 이 시기는 뭔 시기예요? 솔직해요. 네. 경쟁사인가요? 네. 박준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네. 아니에요? 네. 왜 아니에요? 손스키는 거기도 외국인들 좀 많이 방문하는 브랜드랑, 네. 그러면 제가 미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고서 포스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그걸 있겠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겠죠가 아니라 있어요입니다. 오케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도 그런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미용실 관련된 글을 쓸까?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픈 채팅방에 글을 쓸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대표님은? 오픈 채팅방이요? 네, 카카오 오픈 채팅방 글 갑자기 생뚱맞게 그거 쓰라고 하면 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네, 맞아요. 저도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용실 차릴 사람도 아닌데 이걸 뭐하러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팩트가? 있어요. 예,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GPT-4가 나왔으니까. 자, 그럼 또 구글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밑에다 질문해야 되죠? 예. 자, 런 띄겠습니다. 박승철이 여기는 1위네요. 준호 2위, 아우, 너무하다. 리소에어는 어디예요? 대표님, 그 제 말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어딘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 안 하시길래. 자, 그 얘는 또 이렇게 나오죠. 참고하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은. 응?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아니요, 지금 안 거잖아요. 가격까지 다 나왔는데 이걸 왜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표님? 이거 대표님 헤어샵 이거의 가격 아니에요? 가격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네. 얼마인데요? 슈트 4만 원이에요. 커트 4만 원이라고요? 네. 그럼 얘는 잘못한 거네요? 얘도 그럼 잘못한 거네? 네. 네. 근데 있잖아요, 대표님. 네. 만약에 이게 이제 가격적인 정보가 좀 틀릴 수는 있더라도 내용은 어떠해요? 딱 봤을 때? 이 브랜드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겠죠? 맞아요. 가격은, 네, 가격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 밑에다 뭘 적어주면 좋을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상의하고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언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음, 만약에 준호 헤어를 검색을 했는데, 만약에 네. 네이버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글들이 준호 헤어에 대해서. 근데 가격이 4만 5천이라고 적힌 게 아니라, 4만 원으로 적힌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2만 3천이라고 적혀 있으면. 음? 이해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자, 지금 준호 헤어 홍대점이라고 쳤는데, 네. 이 위에 있는 글들이 다 잘못된 내용으로 적었어요. 네. 4만 원인데 2만 5천 원, 2만 8천 원으로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블로그에 있는 걸 믿을까요? 왔을 때를 믿을까요? 블로그를 믿고 오겠죠?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정보가 조금 잘못됐더라도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음, 그래서 GPT가 오류도 있지만은 반대로 얘가 그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대표님. 거짓말도 많이 한다고요. 틀린 정보를 갖다 주잖아요, 이게.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GPT-4가 정말 맞게끔 해주는지. 얘는 또 정다현 헤어라네요. 보고해요. 음. 그 밑에 또 관련 글에도 나오네요. 이것도 어디에 갖고 온 출처죠? 몇 년도? 예.
당근, 여기 뭐 어딘지 모르겠네. 이 사이트네요. 웹사이트네요. 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체크하는 방식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 네. 정보가 만약에 조금 다를지는 모르더라도, 이 정보를 갖다가 뭐 어쨌든 제대로만 좀, 뭐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공부하고서 쓰는 게 아니라, 많은 글을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뭐라도. 네. 그래서 유입을 많이 늘리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방문자를 오래 머물게 하려면은 마지막에 아까 블로그에서 블로그 링크를 거는 거라던가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걸어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너무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적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얘도 지금 어때요? AI, 그래. AI로 대충 쓴 거거든요. 근데 얘가 글이 지금 몇 개 있죠? 우선 30개 있죠? 네. 근데 ESVP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는 이 회사를 거의 10년째 쓰고 있거든요. 10년째 쓰고 있다고요. 이 회사 네. IP를.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웃기고 앉아있는 애예요. 잘 알지 못하면서. 이거 왜 쓰냐면요. 네이버 블로그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예. 근데 저거 보면 아까 이 본 글은 뭐라고 써 있잖아요. 뭐, 제 뭐, 밑에. 뭐, 예, 예, 뭐, 예. 포스팅 지원, 아, 믿고 볼 수 있는 리뷰. 네. 믿고 보는 리뷰죠, 그냥. 믿고서 그냥 봐라. 내 의견이니까. 어떤 거는 원고, 뭐, 그, 체험단 같은 경우도 야, 밑에 그런 적어 거는 맨 위에 놓잖아요. 써야 돼, 맨 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건 맨 위에 써야 돼, 맨 위에. 여기다 써야 된다, 어, 여기다.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거는 지금 어때요? 얘가 그냥 쓴 거잖아요. 이거 쓴 거잖아요, 얘가 그냥. 네, 네. 예. 근데 이 체험단을 해서 그 쓰는 것들을 맨 위에 써야 된다고. 이건 체험단을 통해서 일정 비용의 돈을 받고서 쓴 글입니다라고 써야 된다고.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게 한 12월 달? 뭐, 12월 며칠 날 정도? 저번 달에 제 고객님 써주신 분은 밑에다 적어 놨던데, 체험단. 걔가 몰라서 그래요. 음, 공정이 문구. 블로그, 공정이 문구. 네. 여기 나와 있죠? 아, 내 달이니까 이제 12월 달에 얘네가 11월 떴을 거 12월부터 맞습니다. 12월 딱 맞네요. 제가 기억하는 거. 음. 저게, 네. 근데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음. 이런 글을 써야 되나?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오래된 글이죠. 이게 적용된 지가 꽤 됐으니까. 음, 음. 또, 그러면은, 네,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저한테 뭔가 약간 숙제처럼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찾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몇 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좀 무리해서 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하루에 무리가 좀 한두 개 되죠. 너무 힘든데. 그럼 한 개만 쓰세요. 하루에 한 개도 조금 빡센데. 그럼 이틀에 한 개 쓰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브랜드 블로그가 어느 정도 키우는데 좀 시간은 네. 걸리는데, 나중에는 그 브랜드 블로그로 내 홍보글도 쓸 수 있고, 내가 관련된 글들을 상단 노출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좀 쓰는 게, 어, 원하시는 거라면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블로그를 새로 다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 것도 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뭐, 네.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있는 걸로 쓰는 걸 전 추천해 드리죠. 읽는 거요? 네. 그럼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블로그 글은 한 개밖에 안 봐요. 이 글밖에 안 봐요. 이 사람이 누가 말인지 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뭔지가 궁금한 거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걸 다 볼까요? 사람들이? 안 보죠. 예, 그거예요. 남들은 신경이 없다니까요. 대표님한테 관심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카테고리를 다시 하나 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요? 네. 카테고리 만드셔도 되고, 그냥 안 만든 상태에서 그냥 여기 만약 카테고리가 3개 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냥 여기다 그냥 넣어서 쓰시면 돼요. 그냥 그냥 네. 카테고리에다가.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냥. 네. 덮으라고. 근데 너무 생뚱맞은 카테고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PT를 준비하는 카테고리에 저 글은 좀 안 맞잖아요. PT요? ESFP라는 키워드가 안 맞잖아요. 네. 생활, 아까 글 아니었어요? 생활 관련 글? 그냥 저희 일상 쓴 것도 있고. 네, 일상 쪽은 일장 속에 넣든, 일상 아닌 다른 걸 하나 더 만들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카테고리에서 하나를 더 넣든 하는 거죠. 어, 네. 네. 아,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어, 쉬운 거를 하실 거면은, 다른 아이템도 몇 개 더 추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돈을 투자하는 아이템이라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다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가요? 이거 쓰는데. 이거 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녹화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